발을 왜 맨날 삐는 거야? 안정성 운동을 해도 낫질 않네. 하나, 둘, 야이, 담쌤! 안녕하세요, 담쌤. 안녕하세요, 리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다치시는 거예요? 아프신 데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제가 이 촬영을 위해서 계속 네. 아플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몸이. 네. 거기 이거 종합 병원이 되겠어요, 이러다가.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발목을 접질리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목을 접질리게 되면 이 바깥쪽을 거의 주로 접질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 바깥쪽 인대에서 여기는 이제 복숭아 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발목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대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 인대가 엄청 손상이 잘 일어나요. 네. 아주 잦죠, 되게. 되게 흔해요. 음. 네.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접질림, 염좌 이런 걸 이제 다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대가 한 번 손상이 되면 그렇죠. 잘 안 돌아오죠, 그게. 그렇죠. 재생이 안 된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박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인대는 재생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인대를 막 강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대를 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어렵고. 그렇죠. 이제 그럼 발목 인대 그리고 발목이 접질리는 것에선 재활을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발목이 접질리게 되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원인 해결. 그렇죠. 아까 이제 리쌤이 이제 운동하셨던 그 동작을 제가 보니까 네네. 아까 이 오른쪽 발로 이제 운동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발목이 이렇게 접질리시니까 오른쪽 발을 지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앵클이 움직이죠. 이제 발목이 움직이면서 여기 아킬레스건도 힘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는 원심성 수축. 네. 어느 정도 좀 아시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네. 자, 이렇게 원심성 수축. 그 다음에 이 대퇴사두도 뭐예요? 원심성 원심성 수축. 수축. 그렇죠. 원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골반이 물론 여기 있겠지만 골반이 앞으로 가면서 이제 고관절도 엉덩이 쪽도 원심성 수축. 그러니까 이게 다 원심성 수축을 하면서 안정성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리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튼튼해져야 맞아요. 되잖아요. 훈련했는데. 그렇죠. 네, 저는 훈련했는데. 다맨리에서도 재활극장에서도 원심성 수축 운동을 해라. 라고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원심성 수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뼈. 왜 빼는 걸까요, 이거? 이게 또 왜 이게 그럴까요? 원심성 운동을 했는데도 이게 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심성 수축 트레이닝은 우리가 훈련하는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훈련 중에 하나다. 그렇죠. 단순히. 근데 이제 발목에 염좌가 되는 것이 이 다리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 아까 오른쪽 발 뺐잖아요. 네, 이 다리 아파서 훈련했는데 그거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다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다리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오른쪽 발목을 삐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가 띵해지네. 그렇죠. 나 지금 훈련 그럼 잘못하고 있던 거잖아요. 아마 네.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약간 혼란이 왔는데. 그렇죠. 지금. 네. 아, 원심성 수축도 배웠고 원심성 수축을 했을 때 토크가 올라가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왔는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훈련해야 하는 부위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된다. 그렇죠. 훈련 부위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치는 곳이 무조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재활은 그래서 되게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케이스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또 경험을 해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검사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테스트를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 발목을 계속 이제 어딘가를 딛거나 할 때마다 자꾸 이제 발목이 이제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발목이 네, 꺾이죠. 오른쪽 네. 발목이 계속 꺾여. 그렇죠. 이게 꺾인단 말이죠. 계속 접질리고 꺾이는 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오른발을 딛기 전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왼다리를 먼저 지지를 해줘야 돼요. 왼다리 고정. 그렇죠. 그렇죠. 걷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가기 다리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동작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동작이 바로
반대쪽 다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오른쪽 다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안정성 훈련을 했는데도 계속 염자가 생긴다 네. 하면은 뭐를 의심해 봐야 되냐면 반대쪽 다리의 안정성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왼쪽에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그렇죠. 된다. 맞아요. 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네. 리쌤이 오른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오른 다리 이렇게 들었을 때 몸이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면, 그러니까 왼다리가 안정성이 떨어지게 몸이 기울어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바닥에 디디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힘드시겠죠? 힘든데요? 잘 그렇죠.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나마 나아요. 음.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잠깐만요. 확 넘어져요. 이게 디딜 수가 없네. 예, 이거 그렇죠. 어렵네. 그러면은 이 발을 발바닥이 바닥에 딱 닿기 이전에 어떻게 돼요? 이미 이 옆날이 닿으면서 갑자기 발목이 확 꺾이게 되는 거예요. 꺾이죠. 꺾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기억 생각해 보니까 네. 넘어지잖아요. 발목이 염자되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약간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해서 그 맞죠. 오른쪽이 확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골반의 안정성이 낮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몸이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버티는 다리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른 다리에 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안 좋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가요. 근데 진짜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요. 이런 상황에서 발을 잘못 헛디거나 하면은 발목이 염좌가 발생하게 되고 이어서 낙상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넘어지는 어깨라든지 거예요. 뭐 이런 그렇죠.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어깨, 뭐 무릎파, 뭐 손막 엉덩이, 뻗잖아요. 고관절 막 이런 데가 확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염좌가 난 다리를 재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쪽 다리를 재활해야 돼요. 아, 반대쪽 다리를 재활을 해야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염자난 다리가 좋아진다. 맞아요. 아하. 아마 이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알려주셔야죠. 네, 운동을 한번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염자가 일어나는 다리를 이제 반복적으로 염자가 안 일어나게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해볼 건데, 자, 동작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자세는 무슨 자세죠? 담임 이거 네발기기 자세 아니에요? 맞아요. 자, 저희가 이제 재활을 할 때 보통 이 네발기기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네발기기 자세가 갖고 있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거나 또는 뭐 서서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동작을 했었을 때 훨씬 더 안정성 높게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재활을 할 때 이 네발기기 자세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안정성이 높아서 그래요. 아, 네, 안정성을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네, 맞아요. 높아서. 그래서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번 해볼 건데, 네. 자, 네발기기 자세를 했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게 등이 이렇게 굽으신 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저희 거북목편 있죠? 거북목편을 통해서 어깨의 안정성을 높여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머리만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등이 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자꾸 접질리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오른 다리 자꾸 접질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왼 다리를 침대 끝에 걸치신 상태에서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을 당겨 주시는 거예요. 발등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왼 다리를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잘 고정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벌써 힘든데. 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 다리를 뒤로 빼보는 거예요. 천천히 뒤로. 그렇죠. 내려가요. 이렇게. 네. 오.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오른 다리가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만약에 손이 좀 멀다, 좀 불편하다, 좀 옮기셔도 돼요.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 왼쪽을 눌러서 그렇죠. 올라오면 되나요? 왼쪽을 눌러서 오른 다리를 다시 위로 올려주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딛고 그렇죠. 뒤꿈치까지 붙이고 다시 왼쪽으로 눌러서 몸을 끌고 맞아요. 준다. 자, 여기서 머리를 잡아놓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다시 빼서 오른쪽 빼서 내려오고 그렇죠. 왼쪽 눌러서 끌고 우와
엄청나게 지금 이 왼다리가 네. 불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힘드네요. 힘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 염자가 계속 발목에 염자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해보면 이 왼쪽 다리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네. 근데 반대쪽이신 분들이 있어요. 왼다리가 자꾸 염자가 생기는 거예요. 왼다리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 다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왼다리를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려주시는 내려주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그때 시선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앞을 봐주시고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오른쪽 눌러서 왼다리 끌고 와서 내려.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왼다리를 천천히 내려준다. 그렇죠. 그때 이 다리를 제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눌러놔야 버티는 다리가 다시 자, 눌러서 왼쪽 끌고 온다. 그렇죠. 와. 네. 이렇게 끌고 왔었을 때 지지하는 다리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를 틀어서 내려놓거나 몸이 기울어져서 접질리는 다리를 내려놓는 일들이 줄어들게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을 해보실 건데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뒤로 내리는 거였었죠. 자, 두 번째 동작은 뭐냐면 다리를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앞으로. 네, 앞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체를 한번 세워 보실게요. 네, 요렇게. 닐링, 무릎을 대고 앉은 자세에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발목을 이렇게 걸치셔서 하셔도 되는데, 바닥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조금 나와 보실까요? 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발가락을 바닥에 눌러 주셔도 되시고, 발등을 눌러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저랑은 이제 발가락을 세워서 한번 해볼 거거든요. 발가락을. 자, 이렇게 발가락을 세워서 이제 리쌤 같은 경우는 오른다리가 지금 계속 접질리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랑 왼다리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왼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그대로 앞으로 뻗는 거예요. 오른다리를. 네. 뻗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오른다리를 들어서 예. 이렇게. 뻗었어요. 발바닥이 지면에 잘 닿게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발을 뒤로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어이차. 그렇죠. 뒤로 들어서 제자리. 그렇죠. 근데 지금 해보시면서 어떠세요? 아, 이게 네. 왼쪽에 힘이 전 되게 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힘이 잘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여기. 네, 그리고 맞아요. 지금 한 두 번 반복했잖아요. 네. 조금씩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른다리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네네. 안정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느낌이. 자, 근데 이 동작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이런 거 있죠? 폼롤러나 아니면 짐볼 같은 거라든지 이런 폼롤러를 앞에다 받쳐주시고 그 상태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정면을 잡고, 보시고 잡고 네, 오른발을 정면 뻗어보세요. 보고, 오른쪽 우이차. 그렇죠. 네. 다시 하나, 둘.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리쌤도 이 왼다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죠? 움직이죠? 제가 한번 조금 어시스트를 해드릴게요.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가볼까요? 훨씬 힘들죠? 아, 배에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나, 둘.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면서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케이. 자, 오히려 그러면 반대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반대쪽 해볼게요. 리쌤은 이제 오른다리를 고정시켜 놓고 네. 왼다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얘가 훨씬 쉽게 되네요. 훨씬 쉽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아, 지금 실제로 오른다리가 자꾸 접질리지만 막상 이렇게 해보면 오른다리는 조금 더 힘을 잘 주고 있고 네. 반대쪽인 이 왼다리가 지탱이 잘 안 되는 거를 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얘가 더 자연스럽게 되네. 그렇죠. 되게 편하죠, 생각보다. 제 왼쪽 다리가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리를 첫 번째 동작은 뒤로 빼고 두 번째 동작은 앞으로 빼는 동작. 그때 중요한 거는 반대쪽 다리를 고정해서 지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다리 발목이 자꾸 접질리시는 분들은 왼다리를 지탱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반대로 왼쪽 발목이 자꾸만 접지르시는 분은 오른쪽 다리의 안정성을 자꾸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치? 오른쪽 다리의 안정성을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오늘 이 발목 염좌에 대해서 반대쪽 다리에 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한번 운동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확실히 이 반대쪽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발목 운동이 약간 신세계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오른쪽 발목이 아프니까 오른쪽 발목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 생각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식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오른쪽이 아닌 왼쪽, 그러니까 반대쪽의 훈련이 오늘 운동을 해보니까 확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적인 연속성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함으로써 어떤 부상이 당해졌는지를 네. 하나의 영상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냥 사진의 한 컷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죠. 동작으로 받아들여서 영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우리가 느껴보면은 원인을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오시는 회원분들 중에 사실 이제 굉장히 많으시죠. 발목 염좌를 통해서 재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 기억 속으로만 해도 뭐 한 수백 분이 되세요. 네. 네, 수백 명의 분들이 발목 염좌가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막 인대가 거의 뭐 타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술하신 분들도. 그렇죠. 수술하신 분도 저는, 계세요. 수술하신 분들도 했었어요. 수술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반대쪽 다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그분들의 히스토리가 뭐였냐면 이 발목을 다치기 이전에 반대쪽 다리의 통증이 한 번쯤은 경험을 했었던 경우더라고요. 대부분. 한 번씩은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뭐 어린 시절이든 뭐 20대가 지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발목 염좌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건 그 반대쪽 다리에 대한 안정성이 언젠가는 한번 이전에 깨졌었던 적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재활을 하는지, 그리고 이 재활을 하시고 나서 아까 이제 리쌤이 하셨던 그런 안정성 운동들을 해주셨을 네. 때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담쌤하고 저랑 했던 운동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반복해 보시고 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어느 쪽에 확실히 힘이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좀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꼭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을 재활답게 재활극장의 다음엔 리였습니다. 안녕.